네, 이 외국계 쪽의 이야기에 의하면 뭐 정확한 건 아닙니다만 참고만 좀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외국인 투자자들은 대략 2천억 가량을 매도할 계획이라고 하고 현재 남아있는 금액은 한 400억 가량 남아 있습니다. 연기금이나 기관 쪽에서 방어를 해주느냐의 여부인데 연기금의 풀이 거의 다 꽉 찼다고 하는군요. 리밋이라고 하는 한도가 차가지고 연기금이 적극성을 띠기가 좀 어렵다고 합니다.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번 생각을 좀 해보고 잘 좀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IPO 유망주 이런 코너이긴 합니다만 뭐 시장 얘기를 먼저 또 안 여쭤볼 수가 없겠네요. 동양증권의 원상필 애널리스트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IPO 쪽하고 이 시황하고는 관계는 없습니다만 연관 지어서 굳이 묶는다면은 그쪽 시장은 요즘 어떻습니까? 뭐 지금 시장에 다시금 또 찬바람이 부는 분위기인데요. 공모주 시장 쪽도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다. 10월 달 같은 경우에도 신규 상장 기업이 한 개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분위기가 좋지 않다는 뜻이고요. 원래 이제 공모주 시장 같은 경우는 이 4분기가 가장 성수기거든요. 그래서 예전대로라고 하면 이제 월 평균 한 5개에서 많게는 10개 기업 정도가 신규로 이름을 올려야지 정상인 상황인데요. 10월 달에도 공모주 시장의 보릿고개는 지속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공모주 시장도 이 투자 심리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까 장이 좋지 않으면 공모주 시장도 어려운 그런 국면입니다. 네. 이 공모주 시장, 그 IPO라고 하는 시장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다 침체를 좀 많이 겪는 모양이더라고요. 증시가 좀 아직은 불안해서 그런가요? 홍콩 쪽도 뭐 상당히 좀 어둡다, 침체되어 있다 이런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자, 국내 시장 그래도 뭐 진행되는 상황들을 좀 봐야 되겠죠. 이 올해 10월 달 일정들인가요? 이 계획되어 있는 것들, 이런 것들 한번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10월 달이 다 갔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10월 달 같은 경우에도 공모주 시장은 한 달 내내 쉬는 모습이었고요. 다만 이제 11월 달과 12월 달, 그러니까 마지막 남은 이제 2달 동안 공모주 시장이 조금 분주할 전망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제 워낙 시장 분위기가 좋지 않다 보니까 이제 올해 상장을 예정했던 기업들이 계속적으로 그 상장 시기를 미루고 또 연기하는 그런 국면이 지속됐었습니다. 이제 기다리다 이제 더 이상은 안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기업들이 연말에 이제 일시적으로 시장에 좀 지금 들어와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따라서 이제 남은 2달 동안은 비교적 좀 큰 기업들, 이름을 많이 들어본 기업들, 그다음 좀 괜찮은 기업들이 상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준비한 그 차트 보시게 되면요. 현재 10월 그리고 다음 달까지 해서 상장이 예정된 기업들은 약 한 7개 기업 정도가 됩니다. 이 중에서 이제 저희가 조금 익숙한 기업들, 이를테면 CJ 헬로비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케이블 방송에서 상당히 좀 큰 규모의 사이즈고요. GMB 코리아나 또는 뭐 우리로 강통신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시장에서 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아직 상장일이 확정된 거는 아바텍이라는 기업 하나만 있군요. 그렇습니다. 지금 아바텍만 이제 상장 일정이 정해져 있고요. 나머지 기업들은 11월 중순 이후에서 또는 뭐 12월 정도에 상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10월 달에 조 앞에 일정대로 수요 예측과 공모주 청약을 받은 다음에 상장일을 잡게 되는데 현재 진행 중인 상황들, 기업들 좀 봤습니다. 자, 근데 이 기업들이 모두 상장을 한다고만은 볼 수 없나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뭐 지금 시장 오늘 또 갑자기 또 급하게 꺾이고 있는 모습인데요. 만약에 이제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라고 하면 지금 준비하고 있는 이들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또다시 상장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자진 철회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뭐 분위기가 안 좋게 되면 공모 가격, 아까 자기들이 예상했던 공모 가격을 받기가 어려워지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싸게 우리 회사를 공개하느니 차라리 시기를 기다렸다가 다음번에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수요들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그 시장의 환경 때문에 올해 내내 공모주 시장이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를 지속했었는데요. 다시금 시장이 조금 살아나려고 하는 이런 상황에서 또 시장 분위기가 급하게 꺼지다 보니까 기업들 입장에서도 좀 부담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큰 기업들이 상장을 준비하고 있지만 만약에 지금 코스피가 1900포인트를 깨고 내려간다라고 하면 또다시 내년으로 연기될 그런 가능성도 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 주식시장, 증시는 뭐 자본시장의 꽃이라고도 하는데요. 기업들의 그 순수한 의미로는 자금 조달을 원활하게 하고 뭐 공개해서 시장 경제 체제를 이루자 하는데 이것이 조금 왜곡돼 가지고 자금 조달을 제대로 못했던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한때는 벤처 붐이 좀 있었을 때는 이 장외 기업들이 좀 각광을 받다가 이제는 쏙 들어가 버렸고 제3시장이라는 것도 어디로 가 있는지도 모르고. 근데 최근에 이 장외 기업 우회 상장 관련법이 개정된다는 소식을 제가 들었습니다. IPO 시장에도 좀 영향을 주게 됩니까? 그렇습니다. 뭐
사실상 지금 이 증시를 통한, 그러니까 증권 시장을 통한 자금 조달이 기업들 입장에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거래소가 이제 심사를 워낙 깐깐히 하다 보니까 기업들이 신규 상장을 하는 그 과정이나 절차 또는 비용이 상당히 늘어났고요. 또 막상 상장을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증권 시장의 분위기가 침체되어 있기 때문에 제값을 받기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대체 그럼 자본 시장을 통해서 기업들이 정상적으로 자금 조달을 할 수 있는 이런 창구를 막아버리게 되면 가뜩이나 힘든 국내 기업들이 더 큰 어려움을 겪을 것 아닌가, 이제 이런 우려들이 제기가 되고 있는 실정이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조금 시장에 숨통을 트여줘야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지금 정부 및 제도권에서 얘기가 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 비상장 기업들이 조금 더 상장을 쉽게 가져갈 수 있도록 조금 법적인 부분들을 완화시켜 주자라고 하는 것이 그 이번 제도 개혁안의 핵심이고요. 뭐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예전에는 사실 우회 상장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회 상장했던 기업들이 상장 이후에 주가가 연일 급등하면서 또 그게 이제 사회 문제가 됐던 경우도 있었는데요. 이제 그런 그 부작용들이 계속 생기다 보니까 또 규제를 너무 까다롭게 해서 최근 몇 년 동안은 또 대부분의 기업들이 이 우회 상장을 하지 못하고 상당히 또 힘든 그런 시기를 겪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좀 정상적인 기업들이라고 하면 이 비상장 기업들이 이미 상장돼 있는 그런 기업들과의 합병을 통해서 자금 조달을 좀 쉽게 해주는 게 좋겠다. 이제 그런 의도에서 새로운 제도가 마련이 됐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조금 더 부드러운 그런 그 제도, 그다음 법안들이 마련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제 이런 그 비상장 기업들이 시장에서 좀 제 가치를 평가받게 되면 공모주 시장 전체적으로도 좀 긍정적인 분위기가 연출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 우회 상장, 뭐 전문 용어는 백도어라는 표현을 쓰던데요. 이 우회 상장이 사실 건전화되어 있으면은 자본끼리 뭐 기술력을 가지고 있지만 자본이 없는 기업, 기술력은 없지만 자본이 있는 기업들이 사실 건전한 M&A 형태인데 왜곡이 돼서 사실 주가 뻥튀기하고 또 횡령, 배임 이런 것들만 문제가 돼버리니까 항상 시장에서는 신뢰를 못 얻었는데 다시 한번 걸러내고 또 정정당당하게 해보자 이런 취지가 되는군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 우회 상장 시 합병가액 산정 자율화를 골자로 한 일명 스펙 제도 개선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알아봤는데요. 앞서 언급드렸다시피 IPO 시장을 주목하는 투자자분들께는 다소 심심했던 이 10월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곧 11월, 12월 연말이 다가올수록 기업들의 IPO 일정이 빠르게 준비가 될 수 있는데 이 중 현재 유가증권 시장 상장을 준비 중인 GMB 코리아의 변종문 대표 연결을 시도를 좀 이따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상표 연구원님, 어떻습니까? 이런 좋은 기업들이, 아직도 좀 많이 남아있는 편인 것 같은데요. 주목하는 기업들 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지금 그 연말까지 남은 기업들 중에서는 좀 큰 기업들도 있습니다. 이를테면 뭐 CJ 헬로비전이나 또는 포스코 특수강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 뭐 시가총액이 상장했을 때 2조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큰 규모의 사이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CJ 헬로비전 같은 경우에는 공모 가격이 좀 시장이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비싸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이 좀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 예측이나 또는 공모 청약을 했을 때 과연 어느 수준에서 이 가격이 결정될 것인가가 지금 시장의 좀 주된 관심사인데요. 만약에 지금 CJ 헬로비전 같은 경우에는 공모 가격이 밴드가, 그러니까 청구 밴드가 하단 정도에서 결정된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14,000원 정도 부근에서 가격이 결정된다라고 하면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 좀 적극적으로 한번 매수가 가능한 그런 국면이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상단이나 또는 그 가격 이상으로 나온다라고 하면 조금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GMB 코리아라는 기업이 11월에 유가증권 시장 상장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대표이사를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합니다. GMB 코리아의 변종문 대표이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 상장 준비를 위해서 바쁜 일정을 또 소화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GMB 네. 코리아는 어떤 회사인지 간략하게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GMB 코리아는 1979년 설립 이후에 33년간 한국 자동차 산업과 함께 발전해온 초정밀 자동차 부품 제조 기업입니다. 현재 자동차 엔진용 부품, 자동 변속기 부품, 샤시 부품 등 산업용 베어링 제품을 주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자동차의 친환경, 고효율 트렌드에 대응하기 위해서 하이브리드 카 및 전기차용 냉각장치 부품, 그리고
모타 등 그린카 부품의 육성에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 특히 자동 변속기 핵심 부품 등에서는 뛰어난 수준의 품질 경쟁력과 원가 경쟁력을 통해서 국내 시장의 90% 이상의 독보적인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해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대해서 세계 진출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당사는 2008년, 2009년에 세계 경제 위기를 덮고 일어서서 지난 2011년에는 4,378억 원의 매출을 달성하여 창사 이래 최고의 실적을 거둔 바 있습니다. 예, 네, 기자입니다. 이 자동차 부품을 주 사업 내용으로 하고 계시는군요. 아무래도 11월, 12월 달에는 많은 기업들이 또 IPO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또 이 IPO도 사실 공모, 공개적인 모집과 또 일반 투자자들한테 기업을 공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예. 이목을 좀 끄기 위한 카드를 준비하고 계신지요? GMB 코리아의 향후 경영 계획 및 성장 비전의 명확한 전달을 통해서 시장에서 명실상부한 글로벌 자동차 부품 기업으로 자름해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GMB는 한국과 중국에 각각 2곳, 일본과 태국에 각각 1곳씩 총 6개의 생산 거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 각지로 뻗어나간 영업 거점을 통해서 글로벌 영업 네트워크를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생산 및 판매와 관련된 다양한 시너지 효과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글로벌 자동차 산업의 최대 화두인 글로벌 소싱 등의 다양한 기회 요인들에 대응하기 위해서 2016년까지는 러시아, 인도, 중국, 브라질의 4곳의 추가적인 생산 거점 확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고객 요구 즉시 대응이 가능한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서 또 한 단계 나아갈 것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 GMB 코리아의 변종문 대표이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원성필 의원님 정리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저 일정을 한 번만 더 요약을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요약을 해볼까요? 네, GMB 코리아 이제 자동차 부품 업체고요. 지금 국내에서 특히 엔진 쪽으로 들어가는 주요 부품을 국내 시장 점유율 한 90% 이상, 그러니까 사실상 좀 독점적인 기업입니다. 그리고 매출 사이즈나 영업이익 같은 것들이 업종 대비 좀 우수한 수준이기 때문에 시장의 관심을 높게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 말일에 이제 기간 수요 예측을 통해서 다음 달 11월 둘째 주에 이제 일반 투자자들 대상으로 한 공모 청약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정상적으로 일정이 진행된다라고 하면 11월 20일경에 상장할 예정입니다. 현재 공모가 밴드가 7,600원에서 9,200원 사이에서 정해질 건데요. 아무래도 이 기관 투자가들의 관심이 높다 보니까 공모 가격 상단인 9,000원 선에서 공모 가격이 형성되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자, 오늘 또 IPO 시장, 이 모든 시장이 다 공통되게 튼튼해지면은 전체 시장이 다 좋아질 수 있는데, 좀 나름대로 유망한 기업들이 상장을 준비하고 있는 기업 공개 시장에 대해서 또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동양증권의 원상필 애널리스트가 수고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